기후 환경 놓치지 않을 거예요. 노빠꾸 대중문화 환경 스토리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 안녕하세요.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컬처 클럽 이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이네요. 그린컬처 클럽의 최태형입니다. 네, 진짜 벌써 2024년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 저희 새해가 된 기념으로 댓글 소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된사람 대기님께서 팟빵에 그린컬처 클럽 통해 좋은 영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찾아서 보게 된다. 좋은 방송 해주시는 그린피스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해 인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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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기노님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요거는 이거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네, 엄지척을 날리신 네. 선주쌤께서 한번 네. 얘기 네.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영화를 추천드렸는데 추천해주신 영화 모두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수라는 꼭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환경과 영화에 대해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 제가 수라를 통해서 한 분은 섭외를 했네요. 성공했네. 네. 영업에 성공하셔가지고 엄지척을 드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좀 새로운 영화를 좀 갖고 와봤는데 요거는 광고 듣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오늘 방송 키워드가 저희 새해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도 많이 받고 이러는데 쌤들 새해 다짐이나 소원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영원한 새해 다짐이 있죠. 올해도 살을 빼기입니다. 아, 항상 네,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하고 네, 빼고 응원합니다. 네. 겨울 그쵸. 되면 다시 제철 맞아서 쪘다가 다시 빠지고. 겨울이 제철이신가요? 네, 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겨울에 태어나신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겨울에 제철이신 태영쌤이고. 네, 그렇게 한 해에 한 번이라도 빼야죠. 선주쌤은 어떠신가요? 저 또한 태영쌤과 좀 비슷한데요. 네. 저는 그 살을 빼겠다라는 이제 그 저의 이루어지지 않는 목표를 지우고 운동을 하나 하겠다로 바꿨습니다. 좀 현실적인 목표로. 그렇네요. 네. 그래서 1월에 수영을 등록할 것입니다. 지금 1월 아닌가요, 선생님? 네. 제 1월은 1월 말로 아, 네. 저와 스스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구정설도 있고. 그렇죠. 저는 작년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좀 이런 할부를 갚으면서 좀 더 경제적인 삶을 살아보는 거 이게 조금 저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올해. 다들 별 보고 좀 네. 소원 좀 비셨나요? 별이 안 보였는데요. 그렇죠. 요즘 별 보기 힘들잖아요. 어디서 별을 네. 보셨나요, 선주님은? 저는 네 영화관에서 큰 별을 하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할 영화가 뭐죠? 바로 위시입니다. 네, 요즘 온라인에서 뜨겁죠. 그리고 지금 박스오피스도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디즈니가 100주년을 기념해서 작정하고 만든 영화라고 하던데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선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마 좀 남다른 소감이 있을 것 같은데 쌤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 디즈니월드에서 6개월간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오. 이 디즈니월드라고 하면 여러 나라에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퍼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올랜도 디즈니월드에서 근본에 네. 있었군요. 맞습니다. 본점. 꿈과 거기- 희망의 요술나라. 그렇죠. 네, 이게 그런 그 한국의 대학생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개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해서 인턴십을 하는 디즈니의 그 인턴십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나름 디즈니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공부를 제가 했었고요. 기대됩니다. 네, 그 공부의 끝의 결과 이번에 본 디즈니 위시의 감상평은 100주년 기념 영화로 그냥 디즈니가 말하고 싶었던 위시, 정말 위시의 상징성을 좀 짬뽕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디즈니 월드를 가면은 마지막에 그 신데렐라 성을 뒤편으로 불꽃놀이를 맞아요. 한번 싹 올리는데 그 주제가가 위시예요. 위시스, 정확히 말하면 위시스인데 지금까지 디즈니 만화 영화에 나왔던 그 수많은 주인공들의 제목이 막 나와요. I wish 막 이러면서 네. I wish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중에 쌤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뭐 주제가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위시 하면 디즈니 하면? 피노키오죠. 맞습니다. 네. When you wish upon a star 그 그렇죠. 노래가 제일 먼저 나오면서 네. 이제 이 불꽃놀이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저 또한 이제 거기서의 노고를 다 잊고 불꽃놀이를 보면서 이제 친구들과 좀 눈물을 흘린 그 정도로.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좀 감동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터라 이번 영화 위시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위시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시의 상징성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영화에서 위시를 이런 식으로 보여줬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었다. 네. 하지만 영화는 어떠셨나요? 영화 자체로 본다면 네. 디즈니 플러스로 볼 걸이라는 후회가 많이 남는 영화였다. 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이게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은 너무 옛날의 방식이에요. 약간 그 딱 보면은 전형적인 맞아요. 디즈니의 기승전결. 악당이 하나 있고 주인공이 이제 악당을 물리치고 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해피엔딩이 되었다. 위기가 한 네. 2번 있는데 그 첫 번째 위기, 두 번째 위기 약간 반전처럼 맞아요.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조력자는 그 별인데 네. 결국에 걔는 또 자기의 할 일을 하러 떠나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마치 지니가 알라딘을 떠난 것처럼 뭐 누군가 누구를 떠난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주인공은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된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올드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반면 네. 주인공은 굉장히 그 현대적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남 주인공이 있어서 왕자가 있어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그 신데렐라의 데모처럼 누군가 있어서 내 옷을 다 이렇게 바꿔주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되게 주체적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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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그 주인공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각색한 점도 흥미로운 포인트였지만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디즈니가 과거의 영광에서 누렸던 옛날의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기법과 현대적인 기법을 굉장히 약간 짬뽕해가지고 만들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보는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영화라고 저는 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주토피아라든지 아니면은 모아나라든지 이런 그렇죠. 그 최근에 좋은 네. 영화들 많았었죠. 네네. 네. 그렇게 좀 보는 재미가 있는 반면 이번 영화는 그런 재미보다는 좀 옛날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느낌처럼 사람이 손으로 그렸나라는 생각을 좀 저는 중간중간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를 볼 걸이라는 좀 아쉬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기는 한데 장단이 굉장히 뚜렷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카들하고 보기에는 조카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영화이지만 이미 찌든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 전형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짜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디즈니의 공식이나 아니면 뭐 영화의 공식 이런 데서 나올 법한 그런 구성과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영화를 본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 뻔한 이야기였고 너무 등장한 지 3초 만에 알았어요. 저는 제가 빌런이구나. 그런 것처럼 너무 빌런이랑 이런 것들에 대한 구도라든지 위기 같은 것들이 너무 뻔하다 보니까 좀 아는 내용을 계속 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는 저희들의 입장인 거고 어쨌든 애기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해도 또 새롭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보기에는 좋은 영화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그런 중간 디즈니 하면 또 그리고 음악이 빠질 수 없잖아요. 음악 같은 것들도 정말
다양한 음악이 나오고 음악도 되게 굉장히 전형적인 음악이었어. 뭐 오프닝 넘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빌런의 넘버가 있고 그리고 주인공의 넘버가 있고 이것들이 리프라이즈가 되면서 뭔가 주인공은 리프라이즈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앙상블들이랑 같이 이겨내고 빌런은 리프라이즈가 되면서 흑화하고 약간 이런 되게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음악들을 쓰면서 굉장히 뻔한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지만 그래도 약간 어른들이 보기에 조금 재밌을 만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좀 찾아보자면은 이스터 에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거는 피터팬인데 이거는 신데렐라인데 이거는 맞아요. 뭐 백설공주인데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재미가 어른들에겐 있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샌드는 뭔가 어떠셨나요? 장점이 되게 네. 많으셨나 봐요. 전형적인 영화다라고 맞아요. 되게 좋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기다리면서 챗 GPT한테 진짜 한번 시켜봤어요. 네. 디즈니 시나리오 하나 써봐. 네. 그러니까 제목 별빛 마법의 숲. 와, 네. 아니 진짜로 위시되면 너무 비슷한 거야 진짜로. 네. 설마 챗GPT가 쓴 건 아, 아니겠죠? 정말로 이거는 뭐 나중에 막 AI가 썼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보니까 네. 무슨 별빛 마법의 숲에 가는 어떤 에밀리라는 애가 막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모험을 겪다가 악마 같은 마법사가 숲을 지배하려고 한대요. 아니, 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그리고 마법사잖아요. 별빛 그 마법사를 이기고 나서 다시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뭐 네. 마법과 현실을 조화롭게 이어나가시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삽니다. 라고 나와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거- 챗GPT가 네. 이거는 제가 혹시나 해서 썼는데 너무 비슷해. 이거는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라는 일단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좀 불쾌하다라고까지 느꼈던 이유가 특히나 이제 위시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어느 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다 위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성인이 되면은 그 위시를 나라에 반납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나라의 마법사가 그 위시를 뭐 1년에 한 명 들어줄까 말까 하는 뭐 그런 종류의 맞아요. 이제 사회로 이제 그려지죠. 그러다가 이제 그 위시를 다시 돌려받아야 돼 해가지고 싸우고 하다가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그 마법사를 이기고 각자의 위시를 다 받은 다음에 아 좋아 우리 위시 좋아해서 우리 위시가 이루어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좀 불쾌한 게 위시라는 게 그냥 있으면 그냥 좋은 거 그렇게 치부하는 거 자체가 전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셨죠?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옛날에 이제 피노키오 그 주제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소원을 빌면은 이제 나무 인형이 이제 소년이 리얼 보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위시를 가지고 있으면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진정을 그걸 원하면 이렇게 뭐 해결된다. 라는 그런 건 알겠는데 피노키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시를 진짜 이루기 위해서 피노키오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겪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또 알고 나쁜 친구들 따라가다가 당나귀가 변하는 그런 맞아.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아 나쁜 친구들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이제 희생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걸 보고 나서야 아 그래 넌 정말로 넌 이제 나무 인형이 아니야 넌 그냥 인간이야 넌 사람이야 해가지고 진짜 리얼보이로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시는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인 거지 목표인 거지 삶에 그걸 이루기 위한 다양한 그런 노력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그런 영혼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꿈을 가져봐 그럼 넌 행복해 라고만 말을 하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어린 세대들에서는 기후 우울증이라는 말도 이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기후 변화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여기는 이런 세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세대들한테 어떻게 이제 만약에 이 위시를 본 어린애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우리가 기후 변화를 해결할 그런 위시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펼쳐졌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위시를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행동에 옮길 것인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위시 가지면 좋아요. 하하하. 그냥 동물들 말하고 좋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다. 특히 근데 그나마 좀 본다면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연대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넓게 보자면은 그렇죠. 뭐 우리 환경 운동 하는 사람들끼리도 연대는 할 필요가 맞아요. 있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숲에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별이 숲에 들어가가지고 막 동식물들 막 만지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 예쁜 곰이랑 뭐 버섯이 말하고 맞아요. 토끼가 숲속에 춤추고. 토끼가 춤추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약간 좀 오버하는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자연 생태계는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힐링을 주는 것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진짜 자연 생태계에 가가지고 특히나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중에서 우리나라를 예로 들게요. 정말 엄청난 멸종 위기에 닥쳐 있는데 생태계 유지에 정말 필수적인 동물 중 하나가 박쥐가 있다는 거 아세요? 네. 그렇군요. 박쥐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나요? 황금박쥐라든지 박쥐 2종이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보호지역 좀 몇몇 곳 진짜 소수의 곳에서만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이제 동식물을 지켜야 된다 하면은 귀여운 반달가슴곰만 보는데 그렇게 이제 박쥐같이 마치 약간 설치류를 연상시킨다 해가지고 인기가 없지만 근데 박쥐가 되게 중요한 수분 매개체고 그쵸. 생태계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류의 동식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멸종 위기종만 해도 282종이 있어요, 사실. 사냥이랑 뭐 반달가슴곰, 삭 그렇게 약간 좀 포유류 중에서 약간 좀 강아지처럼 혹은 그렇죠. 좀 익숙한 그런 동물들 그런 애들만 이제 보면서 그런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태계를 지켜야 돼 딱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태계에는 보기에는 좀 낯설고 무섭고 좀 징그러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이제 필수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왜냐 그런 애들이 결국에는 건강한 숲을 만들고 건강한 숲이 만들어져야지 탄소를 더 많이 흡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거점도 이제 확보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도 사실 있는데 역시 생물 다양성 캠페이너의 관점에서 보는 위씨는 또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네. 저희가 요 위씨 말고도 디즈니에 대해서도 실제로 선주쌤도 일도 하셨고 이래가지고 디즈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2년 전이었죠. 2022년에 디즈니의 훌루라고 하는 OTT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웨이브나 티빙 같은 요 훌루라는 OTT에서 낙태나 기후변화 같은 광고가 정치적인 이유라는 이유로 그 광고를 거부했어가지고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거든요. 띠용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 문제가 과연 이 정치적인 이슈인가 요거에 대해서 디즈니의 스탠스를 좀 알 수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디즈니가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런 그 플라스틱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롭지 않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부분이 기업의 책임감에 대해서 얼마나 얕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린피스가 이제 과거에 관련된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디즈니가 패스트 패션의 산업을 더 많이 좀 확대 생산시키고 키우고 있다. 특히나 그들이 만든 뭐 미키마우스라든지 굿즈 이런 것 다양한 굿즈 사업을 통해서 그런 패스트 패션을 더 많이 키우고 있으면서 좀 화학 물질 더 많이 만들고 생산하고 확대하고 있다. 그런 거를 좀 문제 삼으려고 유럽의 그린피스 사무소가 문제를 건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
디즈니의 탄소 발자국도 굉장히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쵸. 디즈니를 떠올리면 꿈과 희망의 나라고 어린이들이나 어른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한 번쯤은 가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을 말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들 하는데 최근에 이제 찾아보니까 디즈니에서 이 VVIP를 대상으로 한 어떤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파크를 투어하는 관광 상품을 내걸었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 투어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디즈니 월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미국, 프랑스, 홍콩, 중국, 도쿄에 12개의 파크가 있대요. 이 12개의 파크를 이제 전용기로 이제 직접 모셔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인데 탄소 뿜뿜하네요. 그렇죠. 네.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어마무시한데 네. 이 관광 상품을 통해서 그 모든 파크를 돌게 되면 한 사람당 약 6.2톤의 탄소 발자국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보면 굉장히 큰 숫자로도 느껴지지만 이걸 환산해서 보면은 저소득 국가에서 한 사람당 연간 발생시키는 탄소 발자국의 20배래요. 그러니까 20년간 저소득 국가에서 한 사람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랑 내가 한 번 디즈니 월드에 VIP 투어를 갔다 오는 탄소 발자국 양이랑 똑같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네. 디즈니의 입장은 이렇게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내는 만큼 다른 데서 이제 많이 상쇄를 시키겠다. 네,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네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어떻게 상쇄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거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우리는 다양한 기후 대응 정책을 통해서 이런 걸 상쇄를 할 거다라는 입장만 보여서 다시 한번 굉장히 아쉬운 기업의 기후 정책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 최근에 외국에서 나왔었던 그런 기사였는데 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디즈니의 테마파크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홍수라든지 그런 산불이라든지 그런 피해 때문에 결국에는 디즈니 어텐던스 그러니까 방문 횟수를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특히나 최근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확 줄어들었었다. 그런 중에 이제 기사도 이게 있네요. 저도 지금 맞아요. 최근은 아니고 이미 몇 년 전이죠. 코로나19 때 그런 거리 제한 정책들, 이렇게 매출 금지 정책들, 이런 게 되게 다양하게 거리두기 정책이었죠. 이런 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디즈니 매출이 확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매출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 디즈니가 선택한 정책 방향은 더 비싸게 하자. 다 돈으로 하자. 약간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초 VIP 대상으로 한 티켓도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디즈니가 굉장히 다양한 상품과 어떠한 서비스들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계속 덧붙이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환경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저희가 말하는 시사점인데 그거에 대한 디즈니의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대응책은 또 구체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태용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져서 테마파크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그들은 과연 대응이나 적응 측면에서 본인들의 테마파크 정책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자기네들이 결국에는 돈만 더 벌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운영을 바꿀 것인가 좀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죠. 지금 선주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위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가요? 어떻게요? 영화 위시에 나오는 매그니피코 왕이 디즈니 그 자체가 아닐까? 라는 생각? 그 사람이 이제 약간 셀프 디스 같은 거군요. 그렇죠. 디즈니가 네. 자기네들 것만이 아니라 마블이니 폭스니 다 가져와가지고 맞네요. 모두의 상상력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그렇죠. 무기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잖아요. 영화에서도 맞아요. 이제 별을
별을 보고 소원을 빌지 못하게 하겠어 하면서 그렇죠. 모든 먹구름을 사람의 만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후변화를 야기시켜요. 맞네요. 이게 자아 비판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디즈니가 디즈니가 곧 그 빌런이었다. 네, 디즈니가 알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위시를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 봤었구나. 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었었고 오히려 되게 메타적인 그런 작품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러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즈니 플러스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요즘 이런 종류의 OTT 시장도 주요한 탄소 배출원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사실 촬영을 하고 이러면은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케이션 촬영 같은 거를 하게 될 경우에 뭐 비행기를 타고 가고 그리고 이동하는 그런 거 자체, 교통수단 자체가 거의 다 휘발유나 디젤을 먹는 그런 자동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런 탄소 발자국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런 데서 만약에 조명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뭐 밖에서 조명을 쓴다 이러면은 발전기를 돌리거든요. 이게 또 디젤 발전기여가지고 굉장히 연비도 안 좋은데 그런 것들을 쓰고 수상하리만큼 방송 환경을 잘 알고 있는 한스지만 네, 이런 것처럼 진짜 탄소 발자국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할 때.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러한 경영을 위해서 이런 촬영 과정이나 이런 시리즈를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렇게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2020년부터. 2021년에도 나왔었고 2022년에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넷플릭스 홈페이지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왔던 사례들 중 하나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ESS라고 하는 그 저장 시설에다가 네. 저장을 하고 요 전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에너지 그런 조명이나 이런 에너지원으로 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돈룩업이나 시비스트와 같이 환경을 주제로 한 이러한 콘텐츠들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본 이제 넷플릭스 회원이 전체 회원의 한 70%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먼저 하고 있다. 약간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JYP가 아리백을 선언을 하기는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행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들어봐야겠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K-POP 플래닛 같은 경우에도 이런 K-POP 시장에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런 플라스틱 오염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K-POP을 즐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한수쌤 얘기 들어보니까 넷플릭스는 이미 영화 제작 과정에서 그런 그 선진화된 기후테크 기술들을 그러니까 기후 관련된 기술들을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플레이어들이 이런 식으로 좀 기후테크를 활용한 그래서 정말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면 디즈니도 분명히 가능할 텐데? 라는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게 되네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레타 툰베리 뭐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약간 요런 소식들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막 이렇게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소식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디즈니가 아리백은 선언을 안 했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아리백이 이제 이렇게 문화 사업에서도 계속 연달아서 선언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CJ뿐만이 아니라 여러 콘텐츠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네. 여기서도 이제 이런 아리백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리백을 선언하는 기업들을 위한 그런 재생에너지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과연 구축할 수 있는가? 그렇죠. 지금까지 아직은
구축을 못했고 구축하겠다는 약속마저도 아직은 좀 요연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정말 바꾸기를 뭐 희망하고 있고요. 위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위시를 넘어서서 그걸 좀 바꾸기 위해서 저희 단체 재생에너지 팀도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최대한 또 올해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저희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위시 영화로 얘기를 해봤었는데 쌤들 어떠셨나요? 전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런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개인적인 욕심인 건 알고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 위시 제 친구들한테도 위시 보러 갈래 하면 그걸 왜 봐? 다들 그래서 저 혼자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박스오피스는 1인 게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약간 어린아이들이랑 네. 보기 좋아서 그렇긴 그렇죠. 한데 약간 방학 시즌이었고 네. 새해고 약간 그런 걸 딱 타겟팅을 잘한 것 하지만 같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피노키오를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선주쌤 어떠셨나요? 저도 위시가 등장하는 그 순간 모두가 하나 되어 정말 저게 설마 위시라니라는 그 느낌을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영화관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거의 디즈니의 그런 감동과 영광에 젖어서 나름 어떻게든 의미부여를 해가면서 봤습니다. 혹시 나중에 쿠키 영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요.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네, 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뭐가 있었지만 기억에 남진 않는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그래도 위시가 궁금해서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굳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안 보고 영화관을 가시겠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쿠키 영상은 그냥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시는 것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바로 나와버려가지고. 저도 그냥 노래 나오면서 나왔습니다. 네, 전 보는 내내 거기 나오는 별이라는 캐릭터가 대전 엑스포 꿈돌이 같고 막 저는 빅돌이라든가 커비. 저는 닌텐도 커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네, 저도 뭐 위시 이번에 디즈니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어쨌든 영화도 그렇지만 이 제작사인 디즈니도 좀 책임감을 갖고 좀 더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와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제작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제작사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책임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저희 기다리는 영화가 있죠. 네. 주중. 네, 기대하고 있는 영화로 다음 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